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재원 국악원에서 1학년 목동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윤태선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된 이유는 다가올 2학기 중간고사 대비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학기 목동고등학교 중간고사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상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나열해 봤는데요. 그중 특이한 점은 4단원이죠. 4-1의 올바른 발음과 표기, 소위 이제 음운 변동에 관한 단원인데요.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예년 같으면 1학기 기말고사에 포함이 됐었고 쭉 그때 시험을 치러 왔었는데 웬일인지 올해에는 이 단원이 1학기 때 시험으로 다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2학기에는 아마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되고요. 나머지 이제 단원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년의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누은글에서 현대시 한 편과 엄마의 말뚝 소설 한 편이 보통 포함됐었고요. 여기에서도 보통 관동별곡이 2학기 중간고사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학교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예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8-1단원도 혹시나 하고 적어봤습니다만 사실 얘는 기말고사 때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가 예년과는 조금 다른 출제 범위를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적어는 봤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나머지 범위에서 약간의 가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고 내신 경향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시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소단원으로 한 5개에서 4개에서 한 5개 정도의 단원이 포함되곤 했는데요. 문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기본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가 나름대로 적절히 분포가 되어 있어서 변별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문법의 경우가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문법이 좀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음운 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을 어떻게 내시는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지난 1학기 기말고사의 문법의 경우에는 난도 자체는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제법 소요되는 문항들을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이 시간을 좀 많이 거기서 좀 허비했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시간 안배를 제대로 못했던 이유로 인해서 허겁지겁 문제를 풀어야 됐던 경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교과서 외 지문 또는 작품을 바탕으로 수능 형식을 좀 표방하는 학교이기도 하죠. 아시겠지만 목동고등학교는 교과서 작품에 외부 지문을 섞거나 작품은 교과서 걸 쓰는데 문학 이론을 앞에다가 배치해서 같이 출제한다던가 또는 보통 보기 제시형이라고 그러죠. 외적 중고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그래서 보기에 어떤 글을 준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이른바 수능 형식을 철저하게 표방하는 문항들을 자주 출제하고 있고요. 실제 아이들이 그런 문항들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해뒀던 경우가 내신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및 방학 과제를 좀 활용을 좀 하시는 편인데 1학기의 경우에는 소설과 구보시 일일이 프린트에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오신화라고 하는 김시습의 소설집을 읽으라고 방학 숙제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의 경우에도 비슷한 숙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복사저포기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읽으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김시습의 고전소설 가운데 제가 볼 때 이생규장전이나 용궁무연록이나 등등등의 소설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항 구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형으로만 22문항이 나오고요. 60점 만점입니다. 그 이유는 수행평가가 40점이 배점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히 서논수형이 그래서 없죠. 결과를 보면 1학기의 경우 평균이 76.4 높은 편이죠. 그에 비해 표준편차는 10.9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점수 편차는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다. 즉 점수대가 많이 몰려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의 경우에는 22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 정도가 이제 좀 변별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이제 시비가 많이 갈렸던 그러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극상위권 아이들이 보통 1개나 2개 정도, 그리고 보통 상위권이 3개, 그리고 중위권 정도가 4개에서 5개 정도에서 결과들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극상위권 아이와 중위권 아이들의 문항 수는 한 3문항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등급 차이는 한 4등급 차이가 4등급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났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점수대가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예상을 해보면 개학 이후 5, 6주 정도를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진도 자체는 많이 못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정 부분 수행평가에다가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게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범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학습 부담이 큰 두 단원이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죠. 음운 변동과 관동 불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양과 학습 부담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활용한 작품이나 방학 과제로 제시됐던 작품을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신화에 수록된 작품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운 변동은 기본 개념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지만 예전의 문제를 보면 가끔 낯선 형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낯선 형식이라는 건 문제집에서 풀어봤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좀 형식 자체가 좀 낯선, 예를 들면 핸드폰 문자 보내는 형식의 문제라든가 그런 그림 형식의 문제들을 자주 내시는 편이라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좀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 잘 해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넘지 못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시험 범위에 고전시가가 반영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주제를 가진 외부 작품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작품들에 대한 학습도 꼼꼼하게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지영국어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테스트 성적과 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1:1 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통 평일을 이용해서 클리닉이 이루어지는데요. 학생들의 편의, 즉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일정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오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단순히 작품을 주입식으로 강독하는 게 아니라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걸 읽어내고 그걸 또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고르는, 즉 풀어내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수능학습으로 이어지는 수능학습과의 연계인데요. 내신 기간 따로 있고 수능 기간 따로 있다라는 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신 학습조차도 수능 학습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연계성 있게 공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내신 대비도 수능처럼 그리고 수능 대비도 내신처럼 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과 수업 내용을 완벽히 분석을 해서 철저히 목동고 맞춤식 대비를 지향할 예정입니다.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의 좀 개성이 묻어나는 게 저는 내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개성이 출제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철저히 분석해서 그에 맞춘 목동고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양치기보다는 꼭 봐야 할 자료와 풀어야 할 문제를 선별해서 시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학습 능률 향상을 저는 지향합니다. 문제를 많이 주면 좋겠죠. 근데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주는 것으로 강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의 시험 스타일에 맞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없는 경우라면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풀어야 될 문제라든가 봐야 할 자료를 꼼꼼하게 학습시키는 것이 맞춤식 시험 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국어만 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타 과목에 대한 시간 안배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국어 강사라고 해서 국어만 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과목도 할 수 있을 시간 안에서 시간이
확보되는 가운데 국어에도 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소화시킨 뒤에 추가로 문제를 더 달라고 하거나 자료를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얼마든지 자료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 내신 대비 교재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내신은 5주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1주는 직전 보강이라고 해서 총 6주간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처음 1주차에는 분석 노트와 기본 문제, 심화 문제가 아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노트로 진도를 나가고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를 통해서 수업 복습 및 과제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된 3주차에는 기출문제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자신들의 학교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동일 교과서를 쓰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까지도 풀어봄으로써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소위 낚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 선배들이 함정에 빠졌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시험지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직보 때에는 파이널 정리라고 하는 요 교재를 바탕으로 꼭 외워야 될 것들 또는 외부 작품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프린트나 외부 교재가 출제가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에 맞춰 프린트라던가 외부 작품들을 말씀해 주신 것들에 따른 분석 노트라던가 예상 문제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주에 걸쳐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학기 때에는 좀 멋모르고 좀 내신을 대비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1학기, 한 학기 정도의 경험치가 쌓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한 학기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어 2학기 내신 대비를 할 때에는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모쪼록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나은 성적을 받아서 그리고 계속 학습에 대한 의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한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학원 윤태성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